내막 자극증 이렇게 남아있고, 모터는 이제 일단은 머슬을 인스펙션 뭔가 이제 아트로피가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막 떨리는 파스큘레이션을 하는데 이런 게 있는지 볼 수 있고, 환자들이 근육이 말라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육이 떨려요 이렇게 볼 수 있고, 머슬 톤 이제 이게 뻣뻣한지 뭔가 이렇게 아주 축 늘어져 있는지 이런 걸 볼 수 있고, 머슬의 진짜 파워, 스트렝스를 볼 수 있고, 가만히 환자가 있는데 나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닌데 자꾸 움직이는 인볼런터리 무브먼트, 이런 건 이제 뭐 코레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또 다른 세션에서 배울 거예요. 그러면 환자의 자세 이런 거를 이제 같이 볼 수가 있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있을 때는 별로 티가 많이 안 나는데 이렇게 앞으로 딱 팔을 피라고 하니까 여기 어깨가 툭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이쪽에 스캐플라 머슬에 스캐플라를 이렇게 스테빌리즈하는 머슬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스캐플라 윙잉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어떤 자세, 특정 자세에서 잘 보이는 위크니스, 머슬 위크니스를 볼 수 있고, 이 환자 여기 스테나 머슬인데 이쪽에 FDI 머슬인데, 이게 보면은 요즘 아트로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쑥 들어가 있거든. 들어가 있는 거고, 손도 약간 여기 이제 손 엄지 있는데 두덩이 조금 아트로피가 있는 것 같고, 다리가 이제 삐쩍 마르고 다리 아트로피도 있고, 발에 이제 포스처가 좀 이상한, 이거는 이제 차코마리투스 페이라고 하는 이제 신경병, 유전성 신경병 환자의 발 모양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게 되고, 모터 파워는 이제 메디컬 리서치 카운슬 MRC 스케일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유니버설하게 쓰는 거니까, 영은 완전히 아무 컨트랙션도 없는 거는 자기가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뭔가 약간 그래도 머슬이 조금 컨트랙션 되는 점이 있어 보이고, 2는 그래비티를 이기진 못하지만 거기서 그냥 평행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3는 그래비티를 이기는데 그 정도. 근데 4는 그래비티와 함께 어느 정도의 레지스턴스는 이기는 거고, 5는 완전 정상이거든. 그러면 이제 4 마이너스 4 플러스는 이제 약간 이제 조금 약간은 이기지만 아주 심한, 그래도 금방 이제 많은 정황에는 못 이기는 거랑 그냥 4 마이너스 약간은 서브젝티브하긴 해요. 그 다음에 4 플러스는 거의 완전 정상은 아니지만 꽤 이기지만 정상은 아니야. 그런 경우에 그냥 4라고 주기 좀 아까우니까 4 플러스에 좀 이렇게 분리한 건데, 이게 환자 컨디션에 따라서 그렇고 조금은 주관적이기는 해요. 이그제미너. 그리고 이제 이게 어차피 이그제미너가 막 하는 거니까 나는 약한 사람이지만 머슬이 막 힘이 좋은 사람이면 좀 헷갈릴 수도 있긴 하지. 하여튼 요거는 이제 알아야지. 어차피 의사소통을 할 때 이 사람 모터 그레이드 어퍼는 2, 아래는 3입니다. 그럼 위에는 아예 팔도 못 들고 3는 다리를 좀 드는 정도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제 위크니스는 이제 영어로 된 터미놀로지를 보면 퍼레시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위크니스인데 파샤한 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플레지아는 완전히 심한 딱 위크니스, 무먼트 없는 거고, 패럴라이시스도 이제 노 무먼트를 말하는 거고, 근데 되게 페이셜 펄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페이셜 펄스는 그냥 위크니스 있을 수도 있고 노 무먼트도 있는데, 그냥 페이셜 펄스라는 말을 원래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헤미 퍼레시스 하면 한쪽만, 헤미 프레이즈 하면은 한쪽인데 아주 심한 위크니스, 그리고 모노파레시스 하면은 다리든 뭐 레그 모노파레시스면 한 다리만 그렇게 되는 거고, 모노파레시스 모노플레지아, 그리고 다이플레지아는 보통 이제 양쪽이 똑같다고 얘기할 때 쓰는데, 되게 페이셜 다이플레지아 말을 제일 많이 써요. 바이레터럴하게 페이셜 위크니스가 있을 때 쓰게 되고, 푸아드리 또 테트라는 사지가 다 위크니스가 있는 걸 말하고, 이것도 역시 푸아드리 파레시스 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는 거, 푸아드리 플레이즈 하면 아주 심한 위크니스가 있는 거고, 파라플레이지아는 양쪽 다리가 마비가 돼요. 되게 이제 스파이널 코드 문제가 있을 때 파라플레이지아가 생겨요. 헤미플레이지아는 대표적으로 이제 브레인 레지션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쓸 수 있고, 아주 서트한 위크니스를 볼 때는 우리가 이제 프로네이터, 이제 가까이 머슬 파워를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되게 이제 맨 처음에 하는 게 프로네이터 드리프트를 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스피디션이고 이렇게 되는 게 프로네이터잖아. 그래서 팔을 이렇게 피라고 하고 환자가 이제 눈을 감거나 그러면 이렇게 서서 이렇게 떨어지거든. 이거를 프로네이터 드리프트라고 해서 아주 마일드한 위크니스가 있을 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자한테 먼저 이그잼 할 때 팔을 먼저 들어보세요. 눈을 감으라고 하면 이게 눈을 뜨고 있으면 자기가 자꾸 애를 쓰거든. 근데 눈을 감으면 스스로 떨어지는 거를 프로네이터 드리프트라고 말하는 거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 이제 다리도 프로네이터 드리프트는 아니고 다리도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무릎을 굽히고 이렇게 했을 때 좀 한참 있으면 떨어지면 이쪽에 위크니스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네조 레비알 폴드가 이제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아까 센트럴 타입 페이셜 팔스는 이마는 주름이 져지고 여기는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아주 심하지 않으면 여기만 에이시메트릭할 수가 있어. 여기만 좀 주름이 좀 약하고 여기는 좀 남아있고 그러면 이쪽에 위크니스가 있겠다 이런 걸 볼 수 있고 파이 무먼트는 하나씩 하면 힘은 되게 좋아. 힘 되게 좋은데 이렇게 빨리빨리 이런 거 해보세요. 뭐 하나 둘 셋 넷 이런 핑거 무먼트가 떨어지는 거가 파이 모터가 떨어지는 걸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은 이제 그냥 하나하나 누워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힐게이트, 토게이트를 시켜볼 수 있어요. 힐게이트는 발뒤꿈치로 걸어보는 거고 토게이트는 앞꿈치로 걸어보는 거고 그러면 한 발로 뛰는 거, 핫핑, 그 다음에 스쿼트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걸로 해서 위크니스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근긴장도 검사는 머슬 이제 톤을 보는 것은 한장에 힘을 주지 않고 쭉 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상체나 이런 거를 팔꿈치, 손목을 이렇게 이제 돌려보는 거야. 돌려서 힘이 이제 내가 힘 빼고 있으니까 힘이 안 들어간지를 보는 거고 하지도 무릎 관절을 이렇게 폈다 했다 이렇게 힘 뺀 상태에서 이제 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보고 스파스티서티랑 리지더티가 있는데 뭐 어디선가 예전에 들어봤을 텐데 스파스티 같은 경우는 이제 어퍼모터 이런 사인이어서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플렉션이 되는데 안 펴져. 이렇게 막 굉장히 하다가 팍 갑자기 그 잭나이프처럼 펴지는 거를 클래스프 나이프 유형이라고 해서 갑자기 확 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스파스티스라고 하고 리지더티는 어느 방향이든 똑같아.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속적인 그런 뭐 파이프 유형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이거는 좀 더 익스트라 피라미다 트랙보다는 그런 거고 이게 하면 딱딱딱딱딱 떨어지는 나중에 파킨슨 환자를 보면 나중에 안 되게 약간 코그의 리지더티처럼 그냥 이게 모든 디렉션으로 뻣뻣하게 아니고 좀 이렇게 톱니처럼 되는 거가 이제 파킨슨에서 특징적인 그런 리지더티예요. 그런 것들을 이그제블에서 이제 느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머슬을 하나씩 이제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씩 해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스트로이건 할 때 뭐 일일이 모든 머슬을 보지는 않고 프로네이터 드리프트하고 암 이렇게 숄더 엘리베이션, 뭐 숄더 이렇게 디프레션, 그다음에 뭐 플렉션, 뭐 익스텐션, 뭐 핑거, 아니면 리스트, 뭐 핑거 이렇게 보고 다리도 힙 플렉션, 니 플렉션, 뭐 앵클, 도지 플렉션, 뭐 플란트 플렉션 이런 거를 이제 해보라고 가까운 환자한테 힘을 최대한 줘보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아까 그레이드 0부터 5까지를 해보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어퍼모터 뉴런이랑 로모터 뉴런인데 이제 뒤에 오퍼모터 뉴런은 여기서 먼저 볼게요. 세레브랄 이제 모터 패스웨이에서 모터 콜텍스에서 패스웨이 내려와서 이제 코로나 라디아타를 나와서 이제 인터널 캡슐을 통과해서 브레인 스템 미드 브레인의 플러스 세레브리로 가서 그게 이제 폰즈 베이시스 폰티스로 가서 피라미드 및 메둘라의 피라미드를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데쿠세이션을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스파이널 코드로 이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데쿠세이션 하기 때문에 위크니스는 반대쪽에 생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여기까지 그 스파이널 코드의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 그래서 안티리어 모터 뉴런 전까지를 어퍼 모터 뉴런이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여기 안티리어 모터 뉴런에서 시냅스를 하면 여기서부터 프리페랄 너브 뉴로머스큘러 정션 머슬 요거를 로버트 뉴런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프라텐토리아, 인프라텐토리아인데 그 브레인 스템이 이제 인프라텐토리아이고 텐토리움이 이제 이렇게 천막 같은 게 이제 그 어퍼라 그 세레브룸과 브레인 스템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수프라텐토리아가 인프라텐토리아로 이제 부르게 되지만 얘네는 다 어퍼모터 뉴런이다. 그렇게 해서 어퍼모터 뉴런에 망가지면 위크니스는 둘 다 있을 수 있는데 아트로피는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이 별도가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근데 이제 얘도 너무 안 쓰니까 디스유즈 아트로피가 생기는데 원래 말초에 문제가 있을 때 로버트 뉴런이 있을 때 그때 아트로피가 심해요. 위에보다 어퍼모터 뉴런보다. 그리고 파스큘레이션이랑 근육이 막 흥분해서 떨리는 것도 로어모터 뉴런에서 생기는 거야. 그리고 리플렉스는 어퍼모터 뉴런에서 올라가고 로어모터 뉴런에서는 떨어지고 톤도 어퍼모터 뉴런에서는 올라가고 로버트에서는 떨어져요. 왜냐면 이제 원래 톤이 약간 이니비션이 돼 있는 상태거든. 그 머리 쪽에서. 근데 그게 머리 쪽에서 내려온 패스웨이가 망가지기 때문에 톤이 오히려 올라가는 게 어퍼모터 뉴런인 거예요. 이렇게 보고 근데 이제 처음에 톤이 그럼 처음에 왔을 때 환자가 갑자기 파라플레지아 양쪽 다리에 마비가 왔어. 근데 DTR을 쳤는데 하나도 안 나와. 리플렉스도 안 나와. 그리고 톤이 축 처져 있어. 그럼 이거 어퍼모터, 로어모터 뉴런인가 하지만 아주 어큐트 스테이지에는 그렇게 올 수 있어요. 결국에는 스파이널 코드 문제였고 그거는 이제 어퍼모터 뉴런이지만 아주 어큐트 스테이지에는 우리가 스파이널 샥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급성기에는 톤이 떨어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이 뭐 복잡한데 이제 보면은 그 내려오는 패스웨이에 어쨌건 이게 지금 수프라텐토리아, 인프라텐토리아 다 포함해서 자기 왼쪽에 리전이지만 오른쪽에 생긴다는 거고 얼굴, 팔다리 여기도 아니면 아주 콜텍스 쪽에 있어도 얼굴, 팔다리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레그는 빼지고 팔이랑 주로 얼굴 있는 그 부분이어서 팔이 뭐 이렇게 모노파레시스가 생길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돼. 모노파레시스는 좀 어렵거든. 왜냐면 페리페럴 문제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헤미는 좀 쉽지. 헤미 여기 이제 이렇게 있을 때 헤미 생긴 거고, 근데 이렇게 얼굴과 팔이 같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브레인이에요. 만약에 팔만 있을 때는 브레인보다는 여기처럼 이렇게 스파이널 코드나 뭐 너브일 수 있는데 얼굴이 같이 인볼브되면 브레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리만 생기는 모노파레스. 여기 이제 모토콜텍스 중에 그 레그 모터가 있는 데거든. 그래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아래 레벨에서 생길 수 있고 스파이널 코드의 레벨에서 생길 수도 있고 모노파레스. 그 다음은 이거는 이제 지금 실은 이렇게 양쪽이 똑같이 해갖고 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망가지면 이렇게 지금 서빅스부터 그러니까 요 위에 팔다리 푸어들이 지금 파레스가 생긴 건데 사지가 다 그러면 양쪽 똑같이는 되게 어려워서 이렇게 보통은 스파이널 코드의 문제일 때 이렇게 상지가 이런 사지 마비가 올 수 있어. 얼굴은 괜찮고 올 수 있고 이 사람은 다리만 양쪽 다리만 생긴 거를 파라플레이지아라고 했지. 파라 이런 경우는 이제 서비칼 코드 말고 이제 토라식 코드 이하로 망가졌을 때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보고 어느 레벨을 내가 해야겠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코마 에그잼은 다른 아마 어디선가 세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제 아까 말한 것 중에 이제 정상적인 플렉션이 아니고 이제 페인을 주면 갑자기 이렇게 딱 되는 이런 거를 디콜티케이트 포스처라고 하거든. 비정상적인 포스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히려 익스텐스 포스처를 취하는 거를 디세레브레이트 포스처라고 취해요. 그런 거를 이제 코마운드에서 볼 수 있는 소견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꼬집었을 때 힘은 없는데도 도지 플렉션 되면서 니까지 플렉션 되는 거를 트리플 플렉션이어서 이것도 일종의 리플렉스야. 진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요거를 이런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센서리는 감각신경은 이제 네거티브 심톰이랑 포지티브가 있는데 네거티브는 뭔가 남의 살 갖고 먹먹하고 감각이 떨어지고 한꺼풀 씌운 것 같고 내가 뭔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고 바닥에 닿는 느낌이 없다 이렇게 약간 그런 거고 포지티브는 좀 더 아프고 저리고 따끔거리고 화끈거리고 뭔가 더 이제 증상이 이거는 감각이 떨어진 거라면 이건 감각이 더 있는데 비정상적인 감각이 있는 게 이제 포지티브 심톰이거든. 그래서 어쨌건 감각 신경에 이상이 있거나 뭐 센서리 패스에 문제가 생길 때 포지티브도 네거티브 심톰이 생길 수 있는 거고 터미놀로지는 파렌세이지는 그냥 앱노멀하게 저리고 뭐 그런 거를 다 말하는 거야. 저리다. 파렌세이지하고 그다음에 디제세이지도 비슷한데 약간 언플레전트 앱노멀 센세이션인데 요거는 또 좀 더 특징적으로 내가 이렇게 만졌는데 만진 느낌이 아니고 뭔가 좀 이상해. 막 아픈 건 아닌데 이 파렌세이지는 내가 만지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막 저린 거를 파렌세이지라 하는데 디제세이지는 만졌는데 정상적인 감각이 아닐 때를 그렇게 말하고 알로디니아는 그냥 만졌는데 막 아픈 거야. 페인풀한 센세이션이고 그 다음에 하이퍼파티아는 페인인데 훨씬 심하게 느껴져. 내가 이렇게 보통 페인할 때 꼬집거나 이렇게 이런 핀으로 이렇게 약간 찔러보는데 평소보다 훨씬 더 심하게 느껴지는 걸 하이퍼파티아 또는 하이퍼알게지아라고 부르는 거고 하이포에피지아는 감각이 떨어지는 거. 이런 텀을 쓴다는 거. 내가 아마 하이페테지아 썼을 텐데, 원래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 하이페테지아, 그럼 하이퍼레테세지아랑 헷갈리니, 이렇게 써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그냥 하이포라고 하면 하이포는 떨어진 거고, 하이퍼는 올라간 거잖아. 그러니까 안 헷갈리려면 하이포이에페지아를 쓰는 게 좋다는. 근데 이제, 그 센서리 패스웨이도 옛날의 기억을 생각해보면, 페인 템퍼리처, 근데 센서리는 특징이, 우리가 여러 가지 센서리 모더니티가 있는데 이렇게 완전 라이트 터치, 꼬집는 거, 차갑고 하는 이제
그 템퍼레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눈을 감아도 내가 서 있는 거는 내가 뭔가 감각이 내가 서 있는 위치 감각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바이브레이션을 했을 때 바이브레이션 느낌, 그게 두 개가 따로 있어요. 페인 템퍼레처가 있고 포지션 바이브레이션, 그다음에 라이트 터치는 이쪽 프로프리셉션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패스웨이가 달라. 얘는 이제 이렇게 이런 애들이 들어와서 이미 턱수에서 한번 이미 교차를 해서 위로 올라가는 스피너 탈라믹 트랙을 통해서 쭉 가서 탈라무스 통해서 이제 파리에탈 콜텍스, 센서리 콜텍스로 가게 되고, 포지션 바이브레이션 라이트 터치는 들어와서 포스티리어로 들어가. 포스티리어에서 쭉 포스티리어를 따라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매드브레인, 그러니까 메돌라쯤에서 데쿠세이션을 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둘이 가는 패스웨이가 스파이널 코드에서는 달라. 그럼 어디서 만나냐? 탈라무스에서 만나죠. 그리고 파리에탈 콜텍스로 가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스파이널 코드 병변에 따라서 센서리가 페인이랑 템퍼레처 떨어졌는데 포지션 바이브레이션은 괜찮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구제분 해서 이 사람 페인 템퍼레처는 떨어져 있는데 포지션 바이브레이션 괜찮으면 스파이널 코드의 이쪽에 병변이겠다. 아니면은 브레인 스템에서도 따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걸 로컬리제이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구제분 해서. 그게 패스웨이가 다르기 때문인데 하이포살라무스에서는 탈라무스에서는 다 합쳐지기 때문에 살라무스 이상에서는 이제 각각이 다 떨어지겠지. 이게 두 개 패스웨이가 다르고 가다가 아예 거기서 다 합쳐지거든. 그럼 거기가 망가지면 이런 모든 감각이 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파리에탈 콜텍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위 앞에서 보여준 스피노탈라믹 트랙 똑같은 거고, 얘는 이제 얼굴 감각, 트리즈미노탈라믹 트랙이어서 얘도 이제 들어와서 좀 메돌라 쪽에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근데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데쿠세이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쭉 자기네 트랙을 따라서 좀 길게 가. 그리고 데쿠세이션은 메돌라에서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리전이 어디냐에 따라서 입시레터럴도 리전이 생길 수 있고 컨트라레터럴도 리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차한 다음이면은 컨트라레터럴이 생길 텐데 입시레터럴에도 병변이 생길 수가 있어서 되게 이상하게 몸통이랑 얼굴이랑 반대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리전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감각의 종류는 지금 이제 말한 대로 솜이나 종이 같은 가벼운 물체로, 그래서 내가 아까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거 그런 터치할 수 있고, 페인은 핀이나 클립 이거를 잘라서 이렇게 쪼개면은 이게 날카로워지만 할 수 있고, 이런 클립에 이런 걸로 할 수 있어요. 이 끝에 이런 걸로 해서 찔러버리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이제 이상이 있다고 하는 쪽부터 비교를 이제 해보게 되고, 오른쪽 왼쪽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마톰, 스파이널 코드의 더마톰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너브 문제는 페리페랄 큐테니어스 너브 디스트리뷰션인지를 환자가 떨어진 거에 따라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센서리 더마톰은 뭐 이제 대충 외워야 되는데, 이제 아주 이제 대표적인 거 T4, T6, T4 니플 레벨이고, T10 umbilicus 레벨. 그 다음에 이제 C5는 숄더, C6는 덤. 그래서 여기 손이 검지는 6번, 세 번째는 7번, 네 번째, 다섯 번째는 8번 이렇게 되고, 여기 니플 4, umbilicus 10, 그리고 이제 엄지 발가락이 L5, 그리고 이제 S1이 레터럴 말레올루스 쪽이고, 미디아 말레올루스는 L4, 그리고 이제 S3에서 5는 페리에이날, 이렇게 이제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림을 이제 환자가 이상하다 할 때는 이렇게 이상한 부분을 그림을 그리면 이게 혹시 페리페랄 너브인지 이렇게 알 수 있을 거고, 알코올로 치는 지워주고,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걸로 해보거나 하는 게 이제 페인을 보는 거고, 바이브레이션은 이런 걸로 보는 거고, 차가운 것도 이 튜닝포크로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조인트를 움직여서 이게 올라간 건지 내려간 건지 올라갈 수 있어. 이거 내가 해보는 게 쉬울 것 같아. 누구 한 명 나올래? 신예빈? 나오세요. 이제 뭐 일단 센서리를 할 때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거 깍깍하시면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터치는 뭐 손으로 해도 되고, 아까 이게 럼봉이나 아니면 이제 뭐 휴지 같은 거에서 라이트 터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바이브레이션 할 건데, 지금 이제
being 의지 멈추는 얘기하세요. 감사히들 오래 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금방 멈췄어. 그럼 이제 나한테 돼보는 거야. 나는 느끼고 있으면 이 사람이 떨어지는 거지.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나이가 좀 맞아야 돼. 왜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떨어져 있거든. 계속 올렸지. 이런 게 하는 게 이제 바이브레이션 센스고 이렇게 해서 각각 레벨을 할 수 있어요. 이쪽 레벨 할 수 있고 엘보를 올릴 수 있고 여기 무릎부터 여기까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 이게 튜닝 포크에서 바이브레이션을 느끼는 거고. 그다음에 눈 감으세요. 손가락은 이제 이게 위로 올라오는 거 올라가는 거 이게 가만히 있는 거야. 내가 올라왔어. 지금. 얘는 근데 이제 여기 너무 디스탈이 떨어진 사람들 이걸 잘 모른다. 그럼 이제 이걸로 하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이게 이제 포지션 보는 거예요. 포지션 보는 거고. 아까는 이제 못했는데 모터 할 때 톤을 볼 때 이렇게 돌려보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힘 쭉 빼고 이래서 톤이 정상이야. 근데 이게 떡떡떡떡떡 끊어지면 코브에 리스트가 있는 거고 딱 되는데 뻣뻣하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잡아당기다가 탁 하시면 이게 스파스티가 있는 거. 이런 걸 이제 예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차가운 걸 알코올로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차가우면 대보고 이제 여기랑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차가운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지. 다시 한번 나올래? 신예비. 차가니? 이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콜티컬 센서리 펑션이 있는데 이것은 저기 이지오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센서리가 괜찮은데 뭔가 이게 이제 좀 더 고차원적인 센서리거든. 내가 손바닥에다가 숫자를 쓸 거예요. 그걸 맞춰보세요. 눈 감고. 손바닥에 내가 글자를 쓰는 거여서 이거는 좀 더 고차원적인 거야. 그래서 이걸 그라페테제라고 부르거든. 그리고 이렇게 갖고 있어. 잘 맞췄고. 이거 잡아보세요. 뭐지? 지금 많이 잡고 있는 게 뭐야? 이거 갖고 계세요. 이거 주셔.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누른다는 거. 수고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라페테제랑 스테레오 블로시스라고 해서 이거는 크리티컬 센서에서 다른 거는 프라이머리 센서는 괜찮은데 파리에탈 문제 생기면 이런 걸 못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왼쪽을 못하면 오른쪽 파리에탈에 문제가 있는 거고 오른쪽을 못하면 왼쪽 파리에탈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투포인트 디스크리미네이션은 생리학 교실 때 너네 옛날 시스템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두 개를 해갖고 두 개인지 인지하는 거야. 그래서 기억나니? 아까 핀을 똑같이 그 클릭해서 했는데 등은 실은 되게 넓어서 그 리셉터가 많지 않아서 한 몇 센치면 금방 하나로 알게 되고 손은 되게 예민해서 끝까지 되게 두 개로 해도 잘 알 수 있거든. 나중에 시험시하는 건 해보세요. 그럼 등은 한 10cm, 5cm만 돼도 이미 하나로 인지가 돼. 그런 게 되고 근데 그것도 역시 파리탈 센서리, 콜티컬 센서리고 더블 시뮬테이너스 스티뮬레이션은 오른쪽에 내가 자극을 주고 어느 쪽인지 맞춰보라고 왼쪽에 자극을 주고 그다음에 양쪽을 똑같이 줬는데 한쪽을 모르는지 한쪽을 모를 수가 있어. 그걸 이제 센서리 니글렉트라고 이제 하는데 그런 걸 보는 이제 센서리 펑션에서 중요한. 그래서 만약에 센서리 괜찮아. 근데 이게 떨어져서 이 사람은 파리에탈 쪽 문제니까 MRI 찍어야겠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롬버거 테스트는 포스티리어 컬럼 사인이어서 환자는 이렇게 두 발을 모으고 서 있도록 한 다음에 눈을 이제 감고 있으라고 그래. 그래서 눈을 감고 이렇게 쓰면 계속 이제 10초 이상 있으면 이게 몸이 만약에 유지가 안 되고 이렇게 흔들리면서 넘어지려고 하면은 그거는 내가 눈을 감았을 때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거는 내가 땀에 닿고 있다는 느낌을 내가 알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결국 프로프리셉션이에요. 그 프로프리셉션이 포스티리어 컬럼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이게 흔들릴 수가 있어. 근데 눈을 뜨면 좀 교정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롬버거 테스트 포지티브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정신경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을 때는 아예 서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세레벨. 근데 이제 눈 감고 눈 뜨고의 차이가 크다면 이거는 뭔가 포지션 바이브레이션이 떨어져서 서 있는 감각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이게 세레벨 펑션에 들어가 있기도 한데 실제로는 포스티리어 컬럼 사인이다. 그다음에 이제 감각 이상 징후를 보는 거는 아까 아비에서 마찬가지로 한쪽이 이거 머리 쪽 반대쪽이겠네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는 이쪽이니까 왼쪽인데 얼굴이 약간 왜 페이스 때문에 입시 레터럴로 갈 수도 있다고 했잖아. 이것도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경우 되게 이제 브레인 스테밍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이렇게 파라도 되면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더마통으로 아까 파라플레이자면은 스파이널 코드인데 감각도 그 이하로 떨어지면 스파이널 코드 이렇게 일부 여기는 지금 CA 뭐 여기만 떨어지면 여기에 뭔가 그 레디큘 그 루트 너브만 망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손의 그 감각을 담당하는 말초신경의 문제고 이렇게 이걸 스타킹의 글러브 패턴이라고 하거든. 이런 이제 너브 중에 긴 너브가 먼저 인볼브되고 스타킹이고 여기는 글러브. 그래서 폴리니러피스 때부터 보이는 패턴이어서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로컬리제이션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지금 여기 좀 복잡할 텐데 여기 스파이널 코드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올 수 있냐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이 파란색이 바이브레이션 포지션 센스고 초록색이 페인 앤 템퍼레처고 빨간색이 위크니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레벨 아래를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지금 스파이널 코드 전체가 다 망가져서 파란색 포스티리어 컬럼 이 앞쪽에 그 레터럴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 빨간색 그 다음에 이제 뭐 모터까지 다 망가져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헤미 섹션이 된 거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데쿠세이션이 이미 된 이제 왜냐면 여기가 반대쪽에서 들어와서 이미 데쿠세이션이 된 게 망가질 수 있으니까 반대쪽에 페인 앤 템퍼레처가 떨어지고 입시 레터럴 쪽에 그 바이브레이션 포지션이 떨어지고 위크니스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는 들어오는 아예 너브 자체가 망가져서 여기는 올 센서리가 다 떨어질 수 있어요 조금. 그럼 이게 같은 레벨이 아닌 이유는 그 우리가 스파이널 코드에서 이제 스피너 살라믹 트랙이 이제 데쿠세이션 할 때 그냥 같은 레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한 두세 레벨 올라가서 데쿠세이션 하거든.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감각은 반대쪽은 여기가 떨어졌지만 들어오는 레벨은 그 자리는 그 위에 한 두세 레벨 정도가 같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브라운 시쿼드 신드롬이라고 해서 이게 되게 특징적이어갖고 많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뭐 이런 경우가 쉽지 않겠지만 여기 센트럴 코드에 문제가 있을 때는 센트럴 코드 쪽에 팔 센서리만 망가져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여기는 전체가 다 망가졌는데 지금 페리에이날 쪽이랑 인비날만 남아있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포스티리어 컬러만 망가져서 지금 포스티리어 컬러만 망가진 거고 얘는 앞쪽 안티리어만 망가져서 포스티리어는 괜찮고 위크니스랑 센서리만 떨어진 거고 이런 걸 보면 스파이널 코드에서도 어디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방금 전에 말한 거고 그 다음에 DTR은 신부관 반사는 이거는 이제 반사여서 이렇게 텐던을 치면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센서리 파이버를 해서 결국 쭉 올라와서 모터 뉴런 통과해서 바로 다시 나와서 다리가 움직이는 거든. 그러니까 뭐 코너 환자에서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그 스파이널 코드 그 레벨이기 때문에 브레인 그런 거고 얘가 평소에는 약간 이니비션을 받고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DTR이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오퍼모터 뉴런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케일은 0이면 없는 거고 되게 이제 2가 노모 액티브인데 3 잘 나오는 애들은 하이퍼 액티브하게 약간 되게 브리스하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 하이퍼 액티브 아주 많은데 아주 하이퍼 액티브하거나 이렇게 클로누스라고 해서 계속 다리가 떨리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칠 때는 이제 나중에 시스템 하겠지만 이걸 이렇게 띵띵띵 치면 안 나오고 약간 이렇게 손을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쳐줘야지 잘 나오고 여기 이제 바이셉스, 트라이셉스, 그다음에 앵클적, 그다음에 이제 파텔라, 미적 이렇게 이제 쳐서 나오는지 할 수가 있고 환자도 이완을 해야지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각각의 그림을 뭐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바이셉스, 트라이셉스, 브라키오 라디알리스, 파텔라, 아킬레스. 이것도 한번 쳐볼게. 장원.
나의 리플렉스를 테스트하고 싶다. 나오세요. 릴렉스를 해야 되고, 이제 바이셉스를 치는 거예요. 약간 되게 브리스크해. 정상이야. 아니면 이제 되게 만지고 있어야지 안 돼. 이게 내려가거든. 잘 안 나오면 내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잘 나오면 근데 이게 잘 안 나거나 한자로 막 힘들고 있어서 안 나왔을 때 릴렉스를 하는 게 중요해서 또 이제 시메트리 서치랑 이제 내가 한쪽 손을 반대쪽까지 나올 수가 있어. 그럼 이제 비정상적인 거고 이제 앵클 플로우스는 아까 이렇게 도지 플렉션을 이렇게 시키는데 그걸 내가 탁 하면 탕탕탕탕탕탕 계속 떨리면 그게 앵클 플로우스거든. 그것도 이제 비정상적인 반사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패솔로지 리플렉스 병적 반사는 익스텐서 플란타 리스폰스라고 해서 바빈스키 사인이라고 하는데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에 데미지가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긁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렇게 그냥 날카로운 걸로 하면 돼. 열쇠 같은 걸 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방향 새끼 발가락에서 엄지 발가락 하는 거. 그럼 원래는 이렇게 오그라드는데 이렇게 쫙 발가락이 퍼지면서 도지 플렉션이 되는 거가 바빈 사인이고 비정상이에요. 애들은 신생아는 나올 수 있어 정상적으로. 이게 이제 나오면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에 데미지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팬이 된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 이제 앵클 클로즈 이렇게 내가 탕탕탕 이렇게 움직였는데 여기가 계속 탕탕탕탕탕 계속 흔들리는 거. 그러니까 DTR이 올라온 거랑 비슷한 거예요. 호프만 사인도 원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튀거든. 이렇게 했을 때 엄지까지 이렇게 튀는 거가 호프만 사인에서 역시 어폰 어떤 이런 사인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레벨러 펑션. 세레벨러 펑션은 술 먹었을 때 그 알코올 테스트 할 때 탄뎀 게이트 하는 거 시키는 거 어떻게 밸런스 보기 때문에 핑거트 노즈, 레피드 얼터네이트, 힐투신, 탄뎀 게이트를 시킬 수 있어서 권민재 이걸 팔을 쭉 뻗쳐서 이렇게 너무 못하면 되게 쉽거든. 팔을 쭉 뻗쳐서 하는 게 이거 반대쪽 해보세요. 다시. 그다음에 자기 거를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힐주시는 누워서 원래 해야 되는데 앉아서 해볼 수도 있네. 이렇게 앉아서 그래서 내 발뒤꿈치로 무릎을 찍고 정강이를 따라서 이렇게 쭉 굽는 거야. 근데 이걸 누워서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이렇게 찡찡찡찡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걸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띵띵띵띵 이렇게 흔들리면은 A값이가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른쪽 팔다리에서 한쪽에 에이시메트릭하게 A값이가 있으면 그쪽에 세레벨럼의 이상이 있는 거고 탱탱 게이트 해볼게요. 일단 그냥 한번 걸어보세요. 정상 게이트인지 일단 보고 이게 암스윙도 봐야 돼. 암스윙을 정상적으로 그 다음에는 앞 뒤를 반딱 붙여.
이게 탄덴이 그리고 잘하는 거지. 잘하는 거고. 이게 이렇게 못하고 만약에 흔들리면 이제 그쪽 방향으로 쓰러질 수 있고. 발 모으고 눈 감고. 이게 무슨 테스트하는 거지? 뭐 정상인데 이게 곁들을 흔들리면 이상한 거죠. 이게 지금 하는 거고. 하면서 안 돼. 이거는 그냥 자세히 세보세요. 레피드 얼터네이트 모먼트는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별 반짝반짝반짝반짝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양쪽 다 시멘트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손을 이렇게 놓고 아니야 한쪽 빨리 그리고 반대로 또 이렇게 빨리 이런 거가 다 있고, 또는 이제 앞에 이렇게 주먹 이렇게 피스트팜 이렇게 뒤에 고도의 코디네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세레브럴 펑션 테스트와 이제 코디네이션을 보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보행은 이제 걸을 때 어떻게 걷는지, 자세는 어떤지, 보폭이 너무 좁지 않은지, 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직 와이드하게 스탠스가 와이드한지, 그리고 암스윙이 어떤지, 밸런스가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보게 되고, 게이트는 어차피 다른 데서도 할 거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내추럴 게이트를 일단 걸어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탄딩 게이트도 이제 하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아까 위크니스 볼 때도 했지만 뭐 토게이트나 힐게이트나 이런 거를 이제 시켜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 코디네이션과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뇌막 자극 징후인데, 너는 이제 메닌지아 이리테이션 사인이어서 메닌자이티스가 의심이 되거나 뭐 서브 아라카이드 헤모리지가 있거나 이런 데 해볼 수 있는데, 넥스티티스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넥스티티스는 그냥 목이 뻣뻣하니까 이렇게 나 목이 뻣뻣한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환자를 누워서 환자한테 목에 힘을 빼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목을 이렇게 움직여서 목을 내가 플렉션 시켜서 검사한 사람이 목이 좀 뻣뻣하게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걸 검사자가 느끼는 거야. 패시브 플렉션을 시켜서 목에 통증이 있는지 이렇게 굴곡을 시킬 때 뭔가 약간 잘 안 굽혀지는 그걸 보는 게 내막 자극 지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허니 사인과 브루진스키 사인이 있는데, 이렇게 니를 힙 플렉션, 리 플렉션 한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펴려고 할 때 페인이 있으면서 여기 안 펴려고 하는 게 이제 허니 사인이고, 여기 역시 메닌지아 이리테이션 사인이어서 메닌자이티스가 생길 수 있고, 뇌수막염 이렇게 눕힌 다음에 고개를 이렇게 숙였는데 이렇게 니까지 플렉션이 되는 게 브루진스키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는 뭐 이런 거고, 그 비디오를 좀 볼 수가 있거든?
아까 그 책에 링크가 있어서 내가 그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제 디사스리아랑 이제 그런 구분장애를 짚을 때 이거를 팍팍팍팍 라라라 타타타타타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결국 실은 여러 가지 머슬이 다 함께 되는 거거든. 이게 진짜 뭐 딴 신경만 보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이제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리지스턴스를 이기고 혼자 분리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하는 거고. 그래 이건 이제 아까 이건 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앞에 플렉션 머슬과 이렇게 익스텐션 머슬을 보는 거고. 요거를 남을 테니까 한번 비디오를 한번 가보세요. 비디오 한번 보고 그러면 그 클립을 여기 앞에 가지고 와서 그 아까 투 포인트 디스크리미네이션이랑 센서리 익스텐션만 좀 해볼래 너네? 네. 와서 가져가세요. 두 개 가져가야지 두 개를 할 수 있겠지? 그리고 키링코프랑 빅자를 사고 싶은 사람 좀 사보세요. 지금 시간 좀 남았는데 일찍 안 보면 좋거든. 그러니까 와서 빅자를 키링코프 한번 해보세요. 두 개가 되게 펴갖고 두 개를 한 번에 두 번에
튜닝 포크는 어디가 있어? 튜닝 포크. 그다음에 개그 리플렉스도 아, 하고 있니? 목적 대칭인지 몰라. 진짜. 질문 있니? 질문. 근데 되게 익숙하기가 좀 어렵기는 해. 여러 번 해야 되고, DTR도 그렇고, 나중에 실습할 때 하고 또 이제 다른 교육에서도 좀 하고 약간 반복되는 게 있을 거야. 또 강의를 듣다 보면. 그래서 좀 익숙하게 해서 신경과의 재미에 좀 빠져보도록 하려구나. 수고했다.